네, 어제부터 중국에서는 이 양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가 끝나고 나면 중국에서는 제5세대 지도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탄생을 하면 이 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마련이죠. 역시 이번에도 이 중국의 새 정부가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역시 관심이 되는 건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양해는 뭐 아실 겁니다. 3일에서 네. 10일까지 정협이라고 열리고요. 우리 이거 국회에 해당되죠. 그리고 내일부터 그 16일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가 이제 해서 양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중국의 중요한 국가사항은 여기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양해가 국제금융시장과 글로벌 증시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중국의 새 지도부, 소위 그 시진핑과 로커칭으로 상징되는 제5세대 국가 지도자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큰 이렇게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국가 지도부가 이렇게 체제가 출범하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의 이행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많은 그 산적한 현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산적한 현안이 이 경제 통제력이 종전처럼 이렇게 강했을 때는 이것을 순조롭게 처리합니다는 정권 교체기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많이 떨어졌던 이런 그 배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 지도부가 그 출범하면 경제 통제력이 강화된다 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 국제금융시장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렇게 출범하기는 작년 그 12월 달입니다는 그러나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이번 양해대회를 거치면서 출범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작년 11월 달에 내었던 경제정책 방향과 이번 양해대회를 거치면서 경제정책 방향이 다소 좀 달라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어떤 대처라든가 또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그 방향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지도부가 바뀌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에 뒤늦게나마 나서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지도부가 출범할 때 첫 해에는 사회주의 국가든 또 민주주의 국가든 간에 아무래도 경제 성과가 나야지 국민들한테 지도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이에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키를 주도권을 잡는다 하는 측면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나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나설 수 있는 요인은 일단 성장률이 8% 미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작년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7.4%, 그다음에 4분기 성장률이 7.9%에서 성장이 다소 좀 회복되긴 했지만 중국이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마이버 정책의 8%를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적으로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글로벌 환율 전쟁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환율에 의존하는 천스탁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경제 성장에 경기 부양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글로벌 환율 전쟁에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인민은행의 이렇게 총재의 발언도 있었다는 그걸 어떤 쪽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글로벌 환율 전쟁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수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위안화가 다른 국가에 이렇게 글로벌 환율 전쟁에 앉아서 평가 절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인민은행 총재가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인민은행이 먼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까? 네, 국가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입니다. 재정정책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기정 사항에서 역시 중립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사회주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1%로 중국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2011년 이후에 중국의 물가 보면 기복은 많긴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하반기 이후에 중국의 성장률이 7%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사실상
관리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이 글로벌 환율 전쟁이든 경기 부양책이든 주도권을 쥐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사실 그 엔저에 따른 환율 방어 문제가 지금 나서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증시 부양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태도 경기 부양청에서 같은 맥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 지도부의 재정 정책 측면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국가 지도부의 내용과 정책과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조화를 강조한다면 인민은행이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국가 지도부가 출범하면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스란히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이 경기 부양책은 그동안 침체일로 했었던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이 사실 그 상해 종합지수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증시 부양책이 그동안 수차례 이렇게 펼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4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그 수급 조절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증시를 그 부양하는 이런 정책을 취해왔습니다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상해 종합지수 시청자 여러분도 만족할 만한 만큼 이렇게 상해 올라가지는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그 3분기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오히려 2000선 밑으로 떨어져서 증시 부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 부양이 먹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7.4% 떨어지와 함께 중국 경제의 중증 함정이라든가 경착륙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2000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400까지 해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상승했던 이런 그래서 차이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라든가 금융상품도 수익률이 가장 선두격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증시 부양책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급 조절에서 이제는 유동성 공급을 환율 방어적 차증과 경기 부양과 증시 부양차가 동일한 각도에서 돈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소위 중국판 양적 정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상해 종합지수가 2400대를 회복됨에 따라서 그동안 그 차이나 펀드라든가 갖고 있는 그 금융상품 국내 투자가들도 많이 불만이 해소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엔저에 따른 자국 통화의 불리한 점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상징성이 강한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끌어올릴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었었는데요. 새 지도부가 이렇게 출범하면 경기 부양 쪽으로 거시경제 기조가 이렇게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기대를 이렇게 한층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경기 부양은 중국뿐만이 고집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었는데요. 미국도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또 신흥국들도 경제정책 방향을 부양 쪽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전 세계 지금 최근에 보면 전 세계 경기 정책의 거시경제 기조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CQS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이 CQS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일종의 사실상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서 이미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때 2년 전에 미국의 재정적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의 CQS에서 감축이 될 때에는 미국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찬물을 끼얹어서 소위 그 금융위기에 여러 가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하는 그런 그 그린슛 단계에서 CQS가 발동되면 마치 옐로우 위즈 시든 잡초처럼 이렇게 해서 이 CQS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미국의 월가에서는 CQS가 발동하더라도 그렇게 미미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실상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에는 그러한 부작용을 미리 감안해서 CQS의 내용을 이렇게 정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QS에 대해서 저희들이처럼 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마치 뭐가 붕괴되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합니다는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공화당과 이렇게 특히 공화당의 명분만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는 시각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더구나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를 부양하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집권 2기를 맞춰서
미국의 경제정책 보면 1기 때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2기 때는 수출을 증대하고 3기 때는 성과를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사실 이렇게 경기 부양 기조를 이미 공화당도 의회에서 동의해서 확정돼 나왔기 때문에 CKS는 그의 부속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좀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기조에서 경기 부양 기조로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미 공화당도 이미 합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CKS의 내용을 이걸 갑작스럽게 많이 발동해서 이렇게 부각되어하는 측면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국가들도 선진국은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신흥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환율 방어에 나서고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했던 효과가 의외로 증시 부양이든 경기 부양 차원에서 효과가 적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부양이든 증시 부양이든 금리 인하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이 각국이 경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들의 입장도 통일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의 중앙은행 또 중국의 인민은행에 이어서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도 이 입장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한국은행 출신이 왜 한국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전 얘기를 계속하느냐 하는데요. 네. 지금은 정책의 공조화가 글로벌의 한 축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 정책이라든가 인프로마이먼트 정책에서 국제 분업화 이익보다는 다소의 비용 요건이 좀 불려더라도 해외 나가 있는 미국 기업 미국으로 돌아라. 해외 나가 있는 한국 기업 한국에 돌아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모습이고 이거에 전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가 그동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는 지금은 정책의 글로벌화가 일반적인 추세대로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내부적 여건보다는 사실 다른 것과 정책적으로 공조를 해야 지금 상태에서 한국이 불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국은행도 이제는 뉴노멀 환경에서 정책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처럼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종전의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정책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중심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은행도 일자리 창출과 이런 같은 거, 이런 다른 물가의 목표를 주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3월 금통에서 그동안 꽁꽁 물었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이런 측면은 신흥국들이 경기 부양을 금리 인하보다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선진국과 맞대우는 식으로 환율 문제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감안해 볼 때 이번에도 만약에 양적완화 정책 이런 부분에 돈을 풀지 않는다든가 금리도 낮춰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는 상당히 비판이 새 정부도 출범했으니까 비판이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성장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데요. 박근혜 정부 역시 이 각 중앙은행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책의 기조는 지금 세계 각국들의 경기 부양의 내용과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지금 정책 잡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 기조가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하는 국정의 목표 중에서 제일 먼저 이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 민주화든 분배든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한 가지 해외에서 지적하는 사건, 아무리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결국 정책 수요층이 제대로 반응하냐 해서 경제 활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부동산의 활성화가 상당히 긴급하다 하는데요. 이 대목도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요구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적자 재정을 감면서 하더라도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계속해서 감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다른 국가의 정책적인 글로벌 문제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국정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책의 어떤 집행적인 차원에서 첫 이렇게 금통위 이런 데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풀지 않는다든가 이런 보면 새 정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한국은행에서 따로 놀지 않느냐 하는 이론적인 비판은 상당히 증폭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어떤 갈등 문제와 함께 정책적으로 갈등 문제가 굉장히 증대돼서 향후에 경쟁 정책이라든가 우리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상당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도 역시 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전망을 해봤고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